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주일 한국대사관 건물에서 발견된 중요한 자료,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있던데요. 어떤 자료들입니까? 지난 6월에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새로 지어져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1950년대 우리 정부가 작성했던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의 명부, 그리고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피살자 명부, 또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1950년대 한일 국교형 정상화 협상 초기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그 식민지배 피해 실태를 조사했던 자료라고 합니다. 네, 이 다 새로운 내용들인가요? 앞에 강제동원자 명부하고 3.1운동 피살자 명부, 이 두 가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자료를 많이 모아놔서 이번에 발견된 게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닌데요.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만큼은 상당히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줄 걸로 보입니다. 관동대지진 때 일본 정부가 그 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려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조선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 이런 데 쓰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5달이나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그동안 뭐 분석을 한 겁니까? 연합뉴스를 보면 대사관이 1차 분석을 하고 7월에 국내 안전행정부로 이관했고 또 안행부 산하의 국가기록원이 기존 자료와 대조한 후에 앞으로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외교부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 공개를 꺼려왔고 또 국가기록원은 남북 정상회담 여파로 문서 공개를 꺼려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 대사관의 1차 분석이라든지 또 국가기록원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된다고 쳐도 외교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좀 그게 사실이라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기록물까지도 그렇게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왜 지금은 그럼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주일대사관, 그러니까 외교부 산하의 기관에서 공개하는 걸 동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내용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또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중국에서 테러가 또 일어났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북서부에서 지난 토요일에 괴한 9명이 파출소를 공격해서 보조공안 2명을 살해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한들 9명도 현장에서 전원 사살됐는데요. 이 괴한들은 위구르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베이징 심장부 천안문에서 난 테러도 중국 공안이 위구르인들의 소행이라고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하니까 위구르족들이 반격에 나서서 이번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뭐 탄압과 테러의 악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크게 본다면 지난 4, 5년을 거치면서 그 악순환의 사이클로 이미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안보와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또 그 직후에 테러가 난 건데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의 주류인 한족들이 그 신장 지역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위구르인들이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가 그 불평등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탄압 일변도로만 간다면 불안만 더 잉태한다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 인구가 40만 정도인 몰디브, 몰디브의 대선 소식을 우리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사실 우리하고는 뭐 정치 환경도 다르고 역사도 많이 다른데요. 과거 독재자의 혈육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 그리고 당선자가 51%를 득표하고 낙선자가 48%를 득표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선하고 이 표면상 닮아 있어가지고 기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독재자의 이복 동생인 압둘라 야민 가윰이라는 후보가 모함마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1차 투표 때는 나시드가 1등이었고 가윰이 2등을 했었는데 그 1등이 과반을 못 차지해서 2명이 붙는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1차 때 2등을 했던 가윰이 51%로 역전을 했고 나시드는 48%를 득표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 당선자의 이복형 어떤 예. 독재자였습니까? 1978년부터 30년 동안 철권을 휘둘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다가 자기 세력을 깊이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물러난 후에 최초의 민주적인 대선이 치러지면서 나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후에도 전부 안팎에서 나시드를 계속 흔들어서 결국 작년 2월에 자진 사임하는 형태로 물러났었습니다. 네. 그 후에 정정이 계속 불안했고 또 대선을 치르다가 무장경찰력이 투표를 방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에 1차 투표를 해서 나시드 전 대통령이 47대 30으로 크게 이겼었는데 금요일 결선 투표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복형의 독재 시절에 재무장관을 했던 몰디브 최고의 갑부가 동생을 밀어준 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형의 독재 30년 동안 구축했던 기득권 세력이 동생의 집권을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47대 30이 51대 48로 역전된 거예요? 크게 뒤집혔습니다. 네. 자, 올해가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50주년인가요? 예. 이번 주 금요일 22일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50주년인데요. 암살 현장이라든지 또 국립공원 이런 데 추모객들이 많이 가고 또 어떤 채널을 틀어도 케네디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방송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을 했던 기간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업적을 평가할 만한 근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더 깊은 평가가 가능해졌는데 베트남전 확전에 대해서 케네디였다면 확전을 안 했을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사실은 케네디도 전쟁을 키우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민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되어 있는데 이상주의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 정치인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경제 관련된 소식이 있군요. 지난번에는 북한 기업들이 계획을 초과한 생산량이 나오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또 임금도 올려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는 자본주의식의 인력시장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탈북자 출신 기자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어제 발행했던 기사인데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음성적으로 생긴 인력시장이 현재는 당국의 비호와 참여로 거의 합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시장에서 일꾼을 사지 않으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의 인력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믿을만 합니까? 탈북자분들이 북한의 현실을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기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사람의 얘기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에서 노동력 거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통제와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당을 주고 일꾼을 구하는 게 일상화돼서 심지어 공공기관도 인력시장을 통해서 노동력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 일반 근로자의 월급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오히려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돈을 내고 결근을 한 다음에 일용직 노동에 나서는 그런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변화인데요. 북한 경제가 중국의 수요를 받아서 1차적으로 그 규모가 커졌고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징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